I'm Love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밤낮 없는 투자 활동에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 이제 좀 더 건강한 투자를 위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먼저 관리해 보시죠. 건강 수익을 챙기는 힐링 코너 돈이 보감, 민예은 한의사와 함께합니다. 네, 토요일은 건강 수익을 챙기는 날입니다. 돈이 보감, 이비안 한의원의 민예은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은 못 지냈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흉흉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민예은 원장님은 투자를 안 하시죠? 네, 저는 제가 안 하고 남편분이. 네, 예. 네. 네, 상황 보니까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땐 뭐라고 좀. 뭐 그냥 제 할 일 열심히 합니다. 각자의 길을 간다. 이렇게 네. 좀. 아니 환자들이 안 좋아질까 봐 환자분들이, 걱정해요. 와. 네, 네. 진짜 그 티가 나거든요. 진료하다 보면 네. 우리 환자들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받고 있다. 네. 갑자기 두통 환자 많아진다거나 막 스트레스 받아서 상황 안 좋아진다거나 네. 이런 것들 좀 있어서 우울해요, 원장님. 네, 네. 불안하고 불안합니다. 네, 불안하고 평소에 화병 있으셨던 분들은 더 잠 못 자고 이런 것들 많아서 그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우리 환자들.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잘 될 겁니다. 곧 바닥 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뭐 저는 그쪽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예. 뭐 함부로 말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 이제 뭐 안정될 수 있는 혈자리 침 넣고 그래서 안정시켜드리고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해야 되나요? 뭐 진짜 그러게요. 모르시나요? 네. 침만 우리 신경정신과 네. 원장님들. 알겠습니다. 그죠. 4207번님, 코로나 후유증, 맞아요. 코로나 후유증으로 잔기침이 있는데 알려주신 차 마시고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음식을 먹을 때 뜨거운 음식과 매운 음식을 먹으면 아직도 머리가 핑 도는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는데 이런 건 어떤 증상일까요? 이게 음식 먹을 때 핑 어지럼증을 느끼시는구나. 네. 특히 뜨거운 음식이나 매운 음식 같은 경우가 네. 이제 위장을 자극했을 때 네. 어지러움을 느끼는 네. 거라서 이게 한의학적으로는 담음이라는 그 병이에요. 담음증. 네. 그래서 담음이라는 것이 위장관 내에 그 제대로 잘 소화되지 않은 부산물들, 뭐 찌꺼기들, 노폐물들이 있는 경우에 병증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이게 막 쌓이고 하면 막 담적이 있다,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네. 하는데 그런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뭐 한의원 가서 침 맞으시거나 그 위장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어지러운데 위장을 편안하게 하면 가라앉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위장과 관련된 담음 증상 중에 하나로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지긋지긋한 주식시장인데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지긋지긋한 두통. 두통과 최근에 주식시장은 연관이 깊기도 하고요. 두통이 저도 좀 이제 고백을 하자면 저도 이제 두통, 만성 두통의 이제 환자죠. 저도 네. 늘 두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이 두통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첫 번째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통도 급이 다르다, 종류가 있다. 네네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두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주 겪는 거. 네. 하나는 난 머리가 아픈데 두근두근 거리면서 아파요. 네네. 이렇게 심장이 뛰는 것처럼 두근두근 거리면서 아픈데 그것을 우리가 박동성 두통이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네. 편두통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뇌혈관 확장이랑 연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젊으신 여자분들이 많이 이제 호발하시는 네. 그런 두통이고 우리가 또 많이 겪는 두통이 머리가 지끈지끈 네. 머리 띠두르는 듯이 아프다, 뭐 머리가 눌린 것 같다, 뭐 막힌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긴장성 두통이에요. 예. 그 긴장성 두통은
말 그대로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근육이 수축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두통이고 예. 이런 두통의 특징은 오후에 보통 많이 네. 발현이 돼요. 네. 스트레스 좀 받고 이런 것들이 좀 축적이 되었을 때. 네네. 그리고 세 번째가 한쪽 눈이랑 그 눈을 꿰뜨는 그 극심한 통증이 있으면서 막 눈물 나고 막 콧물 나고 난리가 나는 그 두통이 있거든요. 네네네. 이거 눈물 나고 콧물 나고 이런 것들은 자율신경 증상인데 이 증상들이랑 같이 나타나는 군발성 두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두통으로 오신다 이렇게 하면 보통 이 세 가지 안에서 네. 조금 있으신 편이세요. 그래서 이 군발성 두통은 성인 남자분들이 좀 많으신 편이시고요. 저는 뭘까요? 두근거리면서 아픈가? 지끈지끈 아프기도 하면서 네네. 눈도 아프면서 머리도 아픈데 전 네. 셋 다인데요. 복합성. 네? 복합성 환자. 복합성 환자인가요? 복합성 두통 환자. 네, 복합성 두통 환자. 네네. 왜 머리가 아픈가? 너무 의문인가요? 왜 머리가 아프지? 그러니까 두통이 발생하는 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머리에 나타나는 통증이잖아요. 예. 그러면 통증이라는 것은 그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건데 예. 그 통증을 느끼는 그 감각이 예. 그 신경이 건드려지거나 아니면 그 건드려지는 신경이 근육에 꽉 수축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어도 건드려지겠죠. 예. 그래서 근육이 수축되는 기전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두개 내에 실제로 어떤 부피감이 있는 압력이 커지는 거예요. 뇌종양이잖아요. 네, 뭐 예. 뇌종양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 안에 수종이 생기거나 하여튼 무언가 부피가 늘어나서 압력이 세지는 경우 예. 그리고 이제 머리 안이 아니라 머리 바깥에 뭐 코 안면 뭐 축농증이 있다든지 비염이 있다든지 코막힘으로 네네네 보통. 예.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그거와 별도로 아까 우리 오프닝 때에도 소화기관 때문에 어지러움증이 온 것처럼 예. 소화기관 때문에 두통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몸 외에 이상 신호가 있거나 예. 이런 경우가 이제 두통이 발생하는 여러 원인들, 뭐 기전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이거 어렵겠습니다. 네, 너무 지금, 원인이 다양해요. 예, 원인이 다양해가지고 그걸 찾아내기도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머리 부위가 다른 건 저도 알아요. 저는 주로 여기 어디지? 옆머리. 여기 예, 눈옆 맞아요. 옆머리거든요. 맞아요, 옆머리. 예, 근데 뒷머리도 아프시고 뭐 많죠. 네네, 옆머리 아픈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 제일 많고 예. 그리고 이 옆머리 아프신 분들 소화기 문제 있으신 분들 많으세요. 그리고 그래요? 한쪽으로만 오는 경우에는 편두통이라고 네, 생각할 수 있고 네. 우리가 정수리만 아프신 분들 여기 원장님 저 다른 데 아니고 여기만 아파요 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경증인 경우가 있어요. 신경증. 네. 그리고 뒷머리 뒷목 막 이렇게 뒷목 많아요. 네, 뒷목 네. 많아요. 뒷목 아픈 거는 이제 혈압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혈압일 가능성이 고혈압. 있고 역시. 거의 대부분은 이제 승모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저기 목 주변 근육 있잖아요. 네. 그쪽 근육이 안 좋으신 분들, 그래서 거의 막 이렇게 수그리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뒷머리 두통 많으시고, 네. 이제 앞머리 두통 같은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질환이랑 연관이 많이 축농증, 있어요. 네, 비염. 맞아요. 네. 그리고 막 발열이 일어나거나 또 빈혈인 경우도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두통 때문에 뭐 누군가 전문가를 찾아가시거나 하실 때는 네. 항상 어디 머리가 아프세요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 우리 뭐 약사분이시든 의사분이시든 예, 한의사분이시든 그럴 때 이제 어디 부위가 아프다라는 것을 보고 이제 의사들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환을 한번 살펴보죠. 그래야 치료법도 달라지니까. 네네. 그래야 네. 치료법 달라지고 원인을 알 수 있으니까. 저는 두통이 시시때때로 오는데 시간에 따라 두통이 달리 오는 분들도 많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시간이 그것도 항상 원장님들이 물어보실 거예요. 이거 아침에 심하세요? 오후에 심하세요? 이렇게 네. 물어보기도 하고 네. 밥 먹고 난 다음에 심하세요? 공복일 때 심하세요? 물어보기도 하고 뭐가 우리 이 두통의 유발 요인인지 그 생활 속에서 자꾸 찾아보려고 하는데 예. 시간이나 특히 오전의 두통 같은 경우에 한의학적으로는 양기가 부족할 때
그렇게 양기? 생긴다. 네, 아. 생긴다라고 힘이 좀 떨어질 때? 네, 기력이? 표현하기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 관련된 질환으로는 고혈압이나 축농증 같은 거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오후나 밤에 두통이 심한 거는 네. 오전에는 고혈압이었으면 오후에는 좀 저혈압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혈관성 두통이나 긴장성 두통. 네. 아까 스트레스 받고 근육 뭉치면 오후에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한의학적으로는 음기가 부족하다라고 저희가 분류를 하게 되고요. 양기가 부족한 거하고 음기가 부족한 건 뭐예요? 음기는 조금 더 인체 내에 네. 반드시 있어야 할 영양이나 그런 물질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네. 표현을 조금 할 수가 있어요. 네. 체액이 부족한 상황이나 네. 그러니까 허할 때 기운이 부족한 것이 있고 물질이 부족하다라고 나눠요. 어렵네요. 네네. 네. 이거는 한의학적 개념이라서 네.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한의사가 분류할 때는 네. 이게 이 사람이 같은 두통이더라도 오전에 조금 심하다. 그러면 특별히 원인이 되는 것이 없고 이게 이 사람의 몸의 문제라고 하면 이 사람은 보양해줘야 되는 양기가 거죠. 없다. 네, 양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네. 양기를 올려줄 수 있는 약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이제 오후에 조금 더 심하다. 근데 저 평일 괜찮은데 꼭 이렇게 어스름한 그 저녁 시간 되면은 두통이 올라와요. 네. 근데 그 두통이 올라오는 것이 특별한 뭐 저혈압이라든지 어떤 그런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몸의 반응이잖아요. 그럼 그 몸에 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약을 쓰기도 하죠. 계속 아픈 건 이거는 일단 병인 거죠. 뇌질환. 네, 뇌질환일 가능성이 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뭐 어디 타박이 있다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어혈 같은 게 생겼을 때가 원인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만성 두통이 워낙 많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증상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MRI나 CT를 지금 바로 찍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한 두통 뭐죠? 네. 갑자기 확 두통이 발생했는데 얘가 점점 심해지는 극심한 두통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환자분들이 본능적으로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느끼던 두통의 양상이랑 이건 완전히 다르고 갑자기 생겼는데 이건 너무 심한데라고 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제 CT, MRI 한번 찍어보시는 것이 좋고. 그러니까 생애 처음적으로 찾아왔는데 두통이 그게 임계점을 바로 벗어난 거. 네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은은하게 아프거나 나 이 정도면 참을 수 있어. 이 정도가 아예 아니세요. 확 몰려와야 그냥 돼요. 확 몰려와요. 네. 그리고 이제 시시각각 확 이것도 첫 번째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시각각 이게 악화가 되는 것이 막 반복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안에 혹시 모른 이제 출혈이나 뭐 암덩어리가 크기를 키워나요. 바로 가야 됩니다. 네네. 그거 있고 우리가 체내에 그 압력을 건드리는 행위들이 있어요. 기침 이런 거 몸에 압력을 건드리고 뭐 변을 보거나 대변을 보거나 소변을 보거나 다 내 몸에 있는 어떤 압력을 조절하는 건데 이 압력을 기침하거나 배변하거나 배뇨할 때 두통이 악화되는 경우 얘는 가야 되고 또 그리고 물건이 겹쳐 보인다. 내가 두통이 왔는데 물건이 이렇게 겹쳐 보인다. 그리고 뭐 걸을 때 좀 삐딱하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바로 CT. 맞아요. 그리고 고정적으로 한쪽만 아픈 편두통이 이것도 역시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정말 세게 와야 돼요. 그런 경우에 그렇고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게 되시면 이제 무릎 신전 반사나 여러 신경학적 검사를 받기도 하는데 일단 너무 심하게 오거나 기침하거나 뭐 배뇨할 때 이렇게 확 두통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냥 바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치료로 넘어가 볼 텐데요. 1번 뭐 저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걸 쓸 겁니다. 두통약. 맞아요. 두통약. 네네. 여기 뭡니까 그냥 약국에서 주세요 하는 거 먹으면 되지 않나요? 네네. 알고 먹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보통 두통약을 많이 드시죠. 네, 그래서 보통 두통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진통제가 있고 편두통 치료제가 있고 편두통 예방약으로 구분되게 되는데 진통제도 종류가 크게 또 두 가지예요. 그래서 아세트 아미노펜 우리가 흔히 아는 타이레놀
얘기해도 되나요? 예. 네, 타이레놀 계열이 있고, 진통제 계열이네요. 네네, 진통제 계열이고, 그리고 한쪽은 소염 진통제 계열이에요. 그래서 네. 타이레놀이랑 개보린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보면, 원장님, 저는 타이레놀은 안 듣는데, 개보린은 들어요. 예. 이렇게 하고, 예. 우리 특히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약국에서 여러 약을 사 먹으시면서 예. 이게 더 세다, 안 좋다, 맞죠? 이렇게 맞아, 안 맞아가 이 되죠? 다음 단계는 예. 이것이다, 막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 갖고 계신데 약간 기전이 달라요. 네. 그래서 그 타이레놀이랑 개보린이 조금 구성하는 기전이 달라서 한쪽에는 반응을 보이는데 한쪽은 반응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건 좀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편두통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뇌 혈관을 수축하는 그런 작용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편두통 예방약을 미리미리 좀 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민한 뇌가 과민한 정도를 좀 떨어뜨리고 네. 뇌혈관의 흥분 정도를 낮춰서 이제 자주 발작하지 않도록 좀 미리 먹어주는 그런 약들이에요. 그래서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긴장성 두통, 아까 이렇게 고개 숙여서 여기 근육 네. 뻣뻣해져서 생기는 두통이나 그 박독성 두통이라 해서 이렇게 심장처럼 팍팍팍 뛰는 두통에 모두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 긴장한 두통 같은 경우에는 타이레놀이나 이런 단일 성분의 진통제로는 조절이 좀 되는데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합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그런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이제 타이레놀 먹다가 개보린으로 네.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런 복합체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예. 단일 성분으로 네. 먹을 것이냐, 단일 성분이냐, 복합제로 먹을 복합이냐. 것이냐 네. 이런 거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것들 네. 물론 약사님들이 잘 구분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또 알면 좋다. 예. 음. 짧게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혈자리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네. 예. 짧게 술 먹고 두통약 먹으면 안 된다. 혹은 두통약 먹고 술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맞죠? 네, 예. 맞아요. 꼭 주의해야 되죠. 네, 네. 예. 위장 출혈을 만들 수도 있고 예. 또 간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술과 이 두통약을 좀 멀리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안 돼. 아스피린도 네, 아스피린. 안 됩니다. 네, 아스피린마저도 네, 맞아요. 예, 술 안 됩니다. 네, 네, 예, 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혈자리로 한번 치료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은 스트레칭 뭐 할까요? 네네. 예? 네, 스트레칭은 스트레칭 뭐 네, 할까요? 집에서 그냥 바로 네. 두통 왔을 때 왔다. 바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으로는요. 네. 저희가 턱을 이렇게 벌릴 때 입을 벌려요? 네, 입을 벌릴 때 하고 네, 여기 우리 머리 지끈지끈 아픈 네. 이 자리가 태양현인데 여기서 조금만 밑으로 들어오면 할 때 쏙 들어가는 부위 있어요. 예. 아프거든요. 누르면. 할 때? 네네. 네. 그걸 세게 누른 상태에서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네. 이것도 아픈데요? 네, 맞아요. 예. 네, 근데 요거를 조금 반복해서 네. 한 10번 정도 예. 해주시고 목 뒤에 이제 풍지혈이라고 있어요. 예. 그 풍지혈 잡은 상태에서 고개를 들었다 내렸다. 풍지혈이 어딘데요? 여기 목 뒤에 쏙 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네, 거기요. 뒷목이랑 목 사이. 예, 네네. 이게 머리카락 바로 위쪽으로. 잡히는데요? 네네. 거기 잡고 위로 아래로 해주시고. 위아래로. 네. 이건 좋은데요? 네네. 네. 예. 그리고 앞쪽. 여기 앞쪽에 보면 예. 목을 이렇게 딱 만져보면 딱 잡히는 근육이 있어요. 예, 목 양쪽에 쭉 잡으시네. 내려오죠. 예. 네네. 이거 잡고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이렇게 세 가지 하시면 한 네. 1분 정도 걸리거든요. 예. 이렇게 하면 그래도 많이 당장 병원 가지 않고 가장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여기 목 뒷목 여기를 풍지혈을 잡든지 네. 잡고 이렇게 네네. 앞에 맞습니다. 여기 목 여기 사이드 여기 잡고, 잡히는데 이렇게 하든지 입 벌리고 여기 태양혈 아래 네, 맞아요. 하고 이런 거 계속. 네네. 1분 만에 없어집니까? 1분 만에? 네네. 이게 가장 효과적이긴 해요. 네.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약 없이 네. 해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만성 두통 환자분들은 평소에도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두통 있을 때만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또 이 밖에 심리적 안정, 뭐 꾸준한 운동 이런 것들도 늘 도움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두통에 고민이죠, 고민. 이건 증시만 보면은 네. 아픈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게 정말 근본적 원인이 되긴 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이보감 이비한 한의원 민예은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